이상학님은 아침부터 막걸리 생각나네요. 돼지 기름에 노릇한 녹두전에 쌀막걸리 한 잔. 아침부터 제가 주책입니다. 그러셨고요. 9194님 새싹 문자인데 우리나라 전통주인데 아리백으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 아리백 막걸리를 직접 다녀오셨는데 혹시 연구원님도 맥주나 막걸리 중에 뭘 좋아하시는지? 저는 막걸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날 여기 가셔서 이거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땠나요? 맛이 너무 상큼하다고 할까요? 네,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요새 막걸리 유행이더라고요. 굉장히 막 다양한 우리 동네 막걸리 만들어서 팔던데 대전 신탄진 쪽이면은 이게 어느 쌀로 하는 걸까요? 금강 지역의 물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경평야. 네. 아유 맛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제가 술은 못하지만 여기에 지금 가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 이곳 공장에 들어섰더니 정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었고 네. 그리고 공장 입구에서는 전기차를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용에 쓰는 차량도 전기차로 이제 서서히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은 2001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우리 쌀을 이용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주를 상품화한 곳인데요. 네, 최근에는 전통 청주를 되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주목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서 네. 필요한 전기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곳의 막걸리를 태양으로 만든 막걸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2020년에 대전 대덕구청이 아리백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신탄진 주조가 1호 기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퀴즈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리백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이제 100% 얻자는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인데요. 네네. 신탄진 주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는 한 5분의 1 정도 필요한 전기를 얻고 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를 구매해온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집이나 아니면 기업체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직접 하실 수 없으면 이 구매해 오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REC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REC라는 거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서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기업이나 개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필요한 전력량만큼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사실 전기요금은 요금대로 지불을 하고 또 REC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곳을 운영하는 이제 본부장님을 만났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생산 비용은 증가한 건 사실이라고 해요. 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이 작은 회사도 아리백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술 가격은 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바로 부담하는 대신에 원가를 다른 방법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REC를 산다고 해서 막걸리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싼 건 아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REC를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 공장에 천정에 태양광 시설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충분히 전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사서 공장 안에서도 발전소를 돌리고 또 부족한 거는 다른 데서 사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에게 그럼 REC를 구매할 때 어떤 혜택이나 이런 정책이 있지는 않나 봐요. 그냥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나 봐요. 이런 거는 좀 정책이 보완되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가업이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양조장을 옛날부터 했던.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부지로 좀 옮겨오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렇게 조금 더 기업화했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아버님이시고 본부장님은 아드님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막걸리를 빚는 비법도 가업으로 또 있겠네요. 이게 네, 막 맞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막걸리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비법을 이제 상품화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신탄진 주조 얘기가 댓글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 거기가 대전시 대덕구면 네. 거기 카이스트나 뭐 이런 연구단지 많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홍보를 했던 걸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사실 대기업도 아리백 지금 한다 하는데 다 못하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이런 양조장을 하던 가업으로 양조장을 하던 곳에서 공장을 만들면서 아리백을 해야겠다 하고 실천하는 게 정책 혜택도 없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하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재생에너지 구입이 중소기업은 아직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표님, 아버님께서 지금 네. 본부장님의 아버님께서 이전부터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다고 해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거북이나 이런 데서 플라스틱 빨대 나오고 이러는 거. 네, 네. 해안가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이제 병이 쌓여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뉴스들을 대표님이 보시면서 그런 뉴스에 우리 신탄진 주조의 막걸리병이 등장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기후가 변하다 보면 습해지면 막걸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누룩의 상태가 또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나 더 나아가서 에너지 전환까지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려면 누룩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원료가 쌀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에 물론 재배한 쌀로 만드는 막걸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욱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인 책임 문제에 좀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이네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에그2023님이 이제 대전에 내려가면 그 유명한 튀김 소보로 빵만 살 게 아니라 그 S로 시작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죠. 아리백 막걸리도 함께 구입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이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아리씨 에너지를 사올 때 그 재생에너지를 사올 때 그 생산한 곳에서 사올 텐데 어떤 여기도 뭐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이 기업을 도와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해유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전환 해유 이렇게 읽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네요. 네. 이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은 환경단체하고 에너지 기업이 공동으로 창립한 점도 좀 흥미로운 곳인데요. 이곳의 이사장님이 우연히 신탄진 주조의 막걸리를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 기업이 에너지 전환에도 동참한다면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네,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어려운 점도 이제 듣다 보니까 기꺼이 동참을 해주셨던 거고요. 아까 사투리로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친근한 이름처럼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이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우리가 뭐 등유, 경유, 휘발유 하는데 이렇게 딱 들으니까 에너지 전환의 유 하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곳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 아리백 막걸리를 구매할 수 있는 공판장도 운영을 하고 중요하죠. 있어요. 네. 미효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판장 건물은 원래는 과거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 경호를 위해서 쓰이던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개방하고 나서 파출소가 철거가 되니까 마을에서 공판장을 운영을 하긴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에너지 전환 해유가 이곳을 탄소 중립의 거점으로 좀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1층에는 무포장 가게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쓰레기를 안 만드는 그런 알맹이만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리백으로 만든 신탄진 지조의 막걸리와 청주도 팔고 있고요. 네. 2층에는 넷째로 도서관이 있어서 이곳에서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투어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교육이 좀 체계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연 인원만 한 1,000명 정도씩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이나 무슨 공책 이런 걸 아리백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또 뭐 그것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막걸리를 지역에서 가업으로 했던 맛있는 막걸리를 아리백으로 한다니까 더 반가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에너지 전환의 유, 이 대전 충남 녹색연합과 에너지 기업이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협동조합, 이 지역 협동조합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쓰는 걸 꿈꾸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 저희가 마을 단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너지 뭐 전환 마을 네, 뭐라고 해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네.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10%도 되지 않아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선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곳 미호동에서는 한번 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이제 실천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대덕구 미호동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길래 100%를 네, 지금 가구는 한 100가구 정도가 있는 곳이에요. 적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조금 특이한 곳인데 네.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청호가 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축사나 산업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쾌적하고 깨끗한 곳이고 대청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섬과 같아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실험해 보기에 좀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동의하니까 이걸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셨대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에너지 전환 회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을 계속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마을 주민들이 외부에서 교육하러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마을 에너지 투어를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검침원 그리고 햇빛 발전 선생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100가구 중에서 70%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하루에 한 3.5시간씩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한 4인 가구가 4개월 정도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이제 직접 발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100%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태양열이나 지열을 활용을 하면 에너지 자립률을 한 5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최경수 님이 안녕하세요. 최경수입니다. 제 고향 대전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네요. 대전 사투리에 빵 터졌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이 협동조합 이름을 듣고 야 대단하다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현장 가보시고 직접 가보신 거잖아요. 신탄진 주조도 가보시고 미호마을도 가보시고 관련 분들 만나시면서 선생님 어떻게 느낀 점이나 저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재생에너지보다 핵발전이 좀 장려되는 시기예요. 좀 이상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지금. 네, 정부나 지자체가 태양광에 좀 무관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주 더욱 중요하고 귀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 해유회 사무국장님은 요즘 대전 시내 술집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신대요.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왕 드실 거면 이렇게 의미 있는 술. 맛있기 때문에 그건 맛을 보장한다. 대신에 의미 있는 술을 같이 좀 나눠보자. 이런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아까 에그 2024님이 대전에 가면 튀김 소보로만 사지 말고 이제 아리백 막걸리도 사자 했는데 홍보가 잘 되면 그 신탄진 주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요. 온라인에서도 구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같은 정책도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추진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뭐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그리고 석탄 발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에너지를 생산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이 시간에서도 다른 분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작년 2023년이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고. 네, 제일 덥다고. 네, 이렇게 이미 기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앞으로 닥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미뤄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미진하긴 하지만 에너지 자립을 계속 꿈꾸고 탈석탄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마을의 행보에 우리가 좀 더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부담을 가지고서 지금 아리백에 참여를 그렇죠. 하고 있기 돈을 때문에. 더 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R&D 자금 같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아리백 막걸리를 좀 많이 사갖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갖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렸어요. 아, 네. 네. 오늘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생에너지로 막걸리를 만드는 중소기업 이야기, 또 탄소 중립의 종합 상사를 꿈꾸는 협동조합 이야기, 또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4부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주요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 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진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진철 이사장님 청취자분들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사장님 소개도 해주시고 김포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소개도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입니다. 네. 저희 조합은 2020년 6월 1일 날 창립을 했고요. 처음에 5명 발기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코로나 1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조합은 200명이 좀 못 되고요. 오, 많이 늘었네요. 네. 자본금도 한 1억 정도 네.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사이에는 발전소를 한 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100kg짜리 한 기인데요. 불행히도 김포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그래도 하여간 잘 운영을 해가지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총회에서 배당도 했습니다. 아, 배당금도 이제. 이용 실적 배당 포함해가지고 네. 최저 7.19%를 예. 배당을 했죠. 아, 그러면은 예. 제가 흥미로운 게 예. 5명에서 지금 3년 사이에 200명이 늘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조합원이 많이 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명이 1억 자본금이라고 하면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으셨구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역시 궁금한 건 왜 예. 김포 햇빛발전협동조합인데 왜 예. 의정부에다 지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다른 지역에다 지어도? 예, 그게 예.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용지, 공공부지를 이용한 네. 태양광 확대 발전 사업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그 프로젝트가 이제 뭐 시작 시점 명확하진 않은데 네. 그때 22년 중반기, 네. 요때 아니 21년 하반기네요. 네네. 21년 하반기에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서 공모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선정이 돼가지고 다른 5개 조합이랑 함께 해가지고 5개 조합이 의정부 호원 실내 테니스장 지붕에다가 네. 500kg를 설치를 했습니다. 5개 조합이 그러니까 예. 100kW씩 100kg 씩. 나눠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공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시작하셨던 그렇죠. 거군요. 원래는 이제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의정부시 자산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태양광용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 경기도는 그걸 받아서 공공용지로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한 거죠. 그러면 5개면은 뭐 김포와 또 다른 지역 해서 이렇게 5개가 예. 합쳐서 예. 그래서 지금 의정부 호원 실내 테니스장 지붕에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예,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거의 이사장님은 협동조합 처음 만드신 분이네요. 초창기 멤버인데 예. 이게 그러면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 5명이 발기해서 200명이 되는 과정까지 여러 활동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랑, 많이 자기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네. 뭐 저 혼자의 힘보다는 상황,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주변 분들의 도움 이런 네. 것이 있었죠. 도움이라기보다는 함께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로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네. 뭘 좀 해보자 이래서 열심히 우선 조합원 확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그 공모사업하고 2년이 닿아서 그 공모사업 때 또 많이 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거든요. 100km 운영한 게. 근데 그게 결정적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은 사실 성장에 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당도 하고 했으니 앞으로 김포 네.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이 더 이제 도약할 계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여기 0874님이 김포 시민이라 귀가 솔깃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저희 조합원 그러셨네요. 되시죠. 응원합니다. 그러셨네요. 예. 이거 뭐 사생활이어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어떻게 이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전에 이렇게 예. 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시민단체나 이런. 예.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뭐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학교 때 데모로 잘렸습니다.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노동운동 한답시고 좀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한 번, 2번 지역도 살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생업 때문에 이제 딴 거 신경 못 쓰다가 네. 한 10여 년 전부터 태양광 쪽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고 사실은 이제 주로 민간업체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인허가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마지막 준공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매니징하는 역할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해서는 네. 좀 잘 아는 편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김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김포에 한 20년 살았는데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뭐 그밖에 다른 에피소드도 좀 있습니다만 네. 처음엔 하도 발기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20년에 처음 시작하실 때요. 예.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런데 발기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닥쳤는데 왜 그럼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을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년, 4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식이 확산되는 이런 과정도 경험했죠. 코로나가 또 사람들한테 어떤 위기의식을 줬던 것도 그런 있지 측면도 않을까요? 크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가면 갈수록 지역분들이 네. 동조도 좀 해 주시고 예. 가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컸습니다. 아까 그분 좀 저희 조합 이름 치면은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0874님 김포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한번 쳐보세요. 예,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개성이 강한 많은 조합원들과 의견을 모아야 되고 또 행정하고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번 나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지역마다 좀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조합 똑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어도 예. 김포 에너지 협동조합, 김포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김포만의 뭐 특이한 활동이다 이런 것은 사실 좀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환경 관련 일들에서 뭐 고양이나 파주 이런 쪽은 공릉천 뭐 개발 사업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떤 지역은 이제 뭐 무슨 화력 발전 네, 뭐 반대 투쟁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포천. 성립이 되는데 예. 이쪽은 이제 그런 게 특이한 게 좀 없었고요. 이제 지역 이슈라고 하는 것이 주로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뭐 이를테면 뭐 지옥철인 골드라인. 골드라인 진짜 뭐 이런 힘들어요. 문제. 그다음에 뭐 서울 피하류 이런 얘기가 서울이 나오니까 되냐 안 되냐.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 때문에 네. 오히려 방해받고요. 사실은. 있다면 이제 홍보나 이런 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처음에는 이제 조합원도 늘리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네. 자체 교육도 좀 벌여보고 네, 시민교육. 시민교육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네. 지역의 행사들에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담이 확 줄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게 실질적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 통해서 조합원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식 확산이나 저희 활동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됐고 반대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 내부에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죠. 네. 성장에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조합원 확대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조합원 주로는 확대는? 이제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뭐 명함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네. 과정에서 확대된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조합원의 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조합에 가입해서 네. 관심 갖기 시작하면 주변에 뭐 대화할 때 한두 마디 더 나오게 돼 있고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맥으로 쭉 확산이 된 거죠.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네. 만약 한 단계 더 저희가 이제 발전소를 갖게 되면 지역 안에서는 이제 다른 수준의 조합원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예. 김포가 지금 큰 도시잖아요. 나름. 그래도 뭐 고향이나 수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51만입니다. 51만이요. 대도시가 됐죠. 네. 그런데 여기 김포 내 햇빛발전소가 한 개도 없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워낙 태양이 또 좋은 곳이잖아요. 김포 평야가. 평야죠. 예. 거의 뭐 야산 수준도 안 되는 구릉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네네. 그런데 그런 사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선 공무원들의 보수적이고 보신적인 태도도 좀 문제가 돼요. 말씀드리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조금만 네.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이제 주차장, 공영 주차장도 가서 이제 임대 신청을 해요. 임대 신청으로 신청서 다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빌려줍니다. 마치 자기 재산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진 않은데 이제 핑계를 만들어서 거기 별로 주차 수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다 조사했죠 저희들이.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주차 빌딩을 고려하고 있으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부터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관이 안 된대요. 추모기념관 이런 데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인프라가 고정될 만한 이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현재 작업 방해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제 주민들이 공원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배수지 상수원 배수지 이런 게 참 좋은 데인데 네네. 그런데
그런데 흙으로 다 막아져 있거든요, 위에가. 그래서 위에 딱 태양광 설치하기 딱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네. 사업을 하는 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행정에서 어떤 관점을 태도를 갖느냐, 갖고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굉장히 차이를 많이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그런 태도도 일부 문제가 되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또 그러니까 단체장의 소신이나 그럴 신념이나 것 같네요. 정책이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또 한편은 뭐냐면 김포는 약간 다른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김포가 그 과거에는 많이 넓었어요. 넓었죠. 네, 넓었죠. 그러다가 강화도랑 원당이랑 불로동 이런 데를 전부 다가 인천에 인천으로 뺏겼습니다. 갔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이 좁아졌는데 네. 땅이 좁아진 데다가 그다음에도 사실은 계획 개발에서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골드라인 사태가 생겨난 것처럼 실제로는 인프라가 거의 20만, 30만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건 진짜 그래요. 네. 그 골드라인 한번 타보면은 엄두가 안 납니다. 출퇴근 시간에.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인프라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복합 문화공간 이런 것도 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담당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도 해드리고 싶어도 네. 이게 한 5년 몇 년 내로 다시 재개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시 더 허물고 주차 빌딩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 그게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맞을지도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개발 계획 없이 지금 막 하고 지금 있으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네. 할지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은 담당자들조차 네. 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의지를 모아봐야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이제 배당도 한번 하셨고 했으니까 예.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제가 협동조합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네. 분산 에너지에 맞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철저하게 구현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도 일부러 신청 안 했고요. 네. 물론 이제 내부에서 뭐 합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만.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원들한테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도록 물론 터무니없이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은 발전소 만들고 더 많은 조합원 모셔서 더 많이 배당하자. 이런 게 제일 큰 꿈이고요. 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워서 좀 없는 사람들도 나중에 노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뭐 소득 전체는 재분배로. 못 돼도 네. 네, 그런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 장기적인 꿈을 위해서는 뭐 발전소 많이 늘려야 되겠죠. 네. 올해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분양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회도 좀 신청을 잡고요. 하면서. 예. 네. 김포에서도 새롭게 다시 또 또 시도를 하시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정책이나 당부사항 이거 다 말씀하시기 시간이 짧겠지만 그래도 해 주신다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자동차 대형 벤더들이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6년부터 알리백을 못하면 유럽에 수출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알리백을 감당하기 위한 지금 재생에너지 기반이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도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니 200명 이렇게 되면 200명 가까이 되면 이게 조합원을 100명도 넘게 모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IT나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한 인증 방법들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그 절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IT 네. 시대에 예. 제대로 직접 민주주의 협동조합을 하려면. 그렇죠.
네, 오늘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진철 이사장님 만나서 진짜 또 찐한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꼭 김포 관내에 햇빛발전소 설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의 기후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